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이가 쇄쇄 외교를 하면서 중국의 일방적인 퍼주기 짝사랑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럴수록요, 오히려 이제 중국은 이재명을 더 개무시하고, 그 다음에 그 북한과 더 밀접하게 지금 혈맹으로 북한하고 중국이 지금 우리 역대 가장 좋은 끈끈한 이런 이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설이죠. 이재명이가 중국 사람 욕하지 마라. 덕에 중국 무비자 관광부터 일방적으로 중국 대사관 앞에 시위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일방적으로 중국에 퍼주고 있는데, 근데 그럴수록 우리 중국은 북한하고요, 긴밀하게 밀접하게 지금 다가가고, 올해 이재명 정권에게 그 개무시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 시진핑이 에이펙에 오는 거는요, 이재명이 보러 오는 게 아닙니다. 에이펙인데다가 트럼프하고 이제 그 세계 단판이 있으니까 그래서 시진핑이 오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요, 바로 이제 그 북한의 그 당 창건일 행사에 서열 2등, 중국의 서열 2등 리창 총리, 국무원 총리가요, 대규모 대표단을 이끌고 뭐 왕이 부장이나 외교부장, 왕이 이런 식으로 그 북한의 대거 당 창건일 행사에 참석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은 물론 북한에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게 트럼프 만나러 오는 거지 이재명 만나러 오는 게 아니잖아. 서열 1위 시진핑은 트럼프 만나러 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서열 2등 리창 국무원의 총리가 북한에 간다. 이거는 엄청난 배려입니다. 엄청난 배려예요. 북한의 노동당 창건 80주년이다. 거기에 리창 총리가 대규모 가고요. 거기 또 전 세계에서 고위직들이 대규모 아마 그 외교 행사가 벌어질 것입니다. 옛날에 북한은 이게 5년, 10년 단위로 예를 들어 노동당 창건을 뭐 70주년, 그 다음에 80주년, 90주년 이런 식으로 대대적으로 꾸미는데, 옛날에 2015년에 그때 창건 70주년 있잖아요. 2015년이면 박근혜 대통령이 되죠.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 이거 노동당 창건 70주년인데, 그때는 이제 그 권력 서열 5등, 그때 5등 류윈산 중앙 정치국의 물론 상무위원 겸 중앙서기처 서기, 서열 5등 중앙서기처의 서기 류윈산이 그 5등이 갔는데, 이번에 그 리창 총리가 권력 서열 2등 직접 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그 심각하다. 하여튼 북한하고 중국은 갈수록 밀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하고는 갈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이재명 정권은 중국한테도 버림받지만 그러게 미국한테도 버림받고 있는, 그래서 제가 이게 국제 외교 왕따다 몇 번 말한 게 맞잖아요. 이번에 에이펙에 푸틴 안 오죠. 러시아 푸틴은 당연히 안 오는 겁니다. 안 오고, 트럼프는 와봤자 뭐 당일치기 아니면 하루 당일치기 가능성도 있고, 결국은 이제 그 이재명하고는 뭐 전혀 협상에 진척이 없다. 이번에 뭐 에이펙을 계기로 관세 협상이 타결되거나 엄청나게 뭐 또 미군 주둔 비용이나 이런 데 안보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 봐요. 왜냐? 트럼프가요, 원래는 이제 그 아시안이라고 있잖아요. 그 동남아시아, 아시안, 거기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다카이치, 일본의 그 여자 아베, 일본의 그 수상, 이렇게 만나고, 그러고 그냥 한국에 잠깐 와서 시진핑 만나고 가는,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깊숙한 협상이나 대화가 될 수가 없는 이런 일정이다. 결국에 미국이나 일본한테도 우리가 뺨 맞고 있는, 왕따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중국하고도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러시아나 그쪽도 이게 최악이다. 푸틴은 안 오고, 원래 중국은 보란 듯이 가고요. 북한에 리창. 근데 시진핑이 처음에 그 신라호텔 2박 3일 잡았다가 취소해버리는, 이것도 이게 북한을 의식한 이런 행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중국은요, 가장 중요한 게 그 대만을
어떻게 하든 이렇게 그 현상 변경을 해야 됩니다. 힘으로 하든 대화로는 안 되잖아. 그러면 이게 그 힘으로 강제로 현상 변경 대만을 통합한다. 통일한다. 그러면 이게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북한입니다. 이번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할 때도 북한이 가장 공을 세우는데 대만 통일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은 북한군이 하는 거예요. 북한군이 일본이나 미군이나 또 이게 우리나라 군인 다 묶어놓는 엄청나게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일방적으로 그 북한을 지금 편드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거 참고로요. 참고로 이게 역사적인 문제인데 이 10월 10일이 과연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이냐? 그건 이게 뭐 전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요. 우리 그 주성하, 이룰성자 주성하 기자가 있거든요. 북한에서 넘어온 저도 이게 몇 번 뵀는데 그 동아일보에 주성하 북한의 그 탈북한 기자인데요. 이분이 그 아주 상세하게 그 기사를 특집으로 잘 써놨어요. 대만의 제목이 대만의 쌍십절은 어떻게 북한 노동당 창건일로 둔갑했을까? 이런 데 제목이. 원래는 이제 10월 10일 이게 그 대만의 국경일 쌍십절이랍니다. 10월 10일. 대만이 그건 언제냐면 이거는 유명하죠. 옛날에 신의 혁명, 손문, 수는 손문이라고 이제 손문, 수는이죠. 수는 손문이 그 신의 혁명할 때 그때 그 우창에서 첫 봉기가 난 게 이게 10월 10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신의 혁명 수는 손문 근데 그 10월 10일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만의 국경일이 쌍십절 10월 10일인데 근데 북한은요. 구구절은 이해가 돼. 북한이 국가가 수립된 게 우리나라 8.15 우리 48년에 8.15로 우리 대한민국 국가 건국이 됐잖아요. 그 건국이에요. 건국. 실제 건국절 할 때 건국. 근데 우리가 북한은 사실상은 건국이 돼 있는데 자기들이 먼저 건국하면 분단 세력이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가 8월 15일 날 건국하니까 대한민국이 자기들은 바로 9월 9일. 그래서 이게 그 건국이 구구절. 이라니까 이게 당은 80주년이잖아. 그러면 80주년이면 언제입니까? 1945년이 되는 거예요. 1945년 10월 10일 날 북한의 노동당이 그게 당이 만들어졌다. 근데 웃기잖아. 노동당이요. 45년 10월 10일 그게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구절하고 대꾸해가지고 10월 10일 이게 58년부터 됐답니다. 1958년에 김일성이가 숙청을 완료하는 거예요. 원래 6.25 때 박헌영의 남로당을 제거하는 거예요. 남로당. 그 다음에 소련파, 그 다음에 중국의 연안파, 전부 그 숙청을 사사기 끝낸 게 1958년이랍니다. 그때부터 북한의 그 노동당 창건일을 1945년 10월 10일이다. 이라는데요. 근데 그 주성아 기자 아주 잘 써놨지만 이거는 이게 전혀 근거 없는 10월 10일은 조작된 날짜다. 특히 웃기는 게요. 김일성이가 지금 이게 그 어떻게 된 거예요? 해방되고 나서 이게 그 언제 들어온 거예요? 원래 소련의 그 배를 타고 왔죠. 소련의 앞다고시로 김일성이가 실제 그 소련의 배를 타고 들어온 게 이게요. 언제냐? 1945년 10월 13일. 이게 그 날짜가 북조선. 그때 그 조선공산당을 재건하잖아. 박헌영이가. 조선공산당. 그러면서 그 조선공산당의 북조선 분국. 이것만 해도 이게 그 10월 13일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게 10월 10일은 아무 근거가 없다. 실제 그 김일성이가 배 타고 들어온 게 그 처음 놓은 게 45년 10월 14일 날 그때 이거 평양에 처음 등장을 했거든요. 실제. 그러니까 10월 10일 날 김일성이가 대중 앞에 뭐 연설한 것도 없고요. 실제 아무 이게 근거도 없는 조작된 날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노잖아요.
45년 1945년 런데 김일성이가 소련의 군함 푸가초프 군함을 타고 9월 19일 날 원산에 도착했고 평양에 온 게 9월 22일이고 그 다음에 최초로 드러낸 게 10월 14일인데 평양이 환영하는 소련. 근데 이게 무슨 10월 10일이 당의 창건에 이건 말도 안 된다. 첫 등장한 게 10월 14일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고 그때 북조선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에 실제 김일성이는 그때 이름도 없는 거예요. 10월 10일 때는. 그때 누구냐? 노자는 초대 책임비서가 김용범. 이 북조선 분국의 초대 책임비서가. 근데 김용범은 역사에서 싹 사라진 거예요. 이 김용범이가 우리 공산주의자에서는 박헌영 다음으로 유명한 이자가 근데 책임비서인데 나중에 김일성이보다 10살이 많답니다. 모스크바 유학생 출신의 김용범, 거물급 공산주의자. 이자가 책임비서인데 나중에 위암으로 47년에 죽어버린 거예요. 위암으로. 그래서 김일성이가 접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10월 10일 날 창건회가 김일성이가 연설했다 중앙위원회.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고 김일성이는 그 뒤에 처음에 모습을 드러냈고 소련의 국토과시로 또 처음에는 김용범이라는 자가 책임비서였다. 근데 그것도 조선 공산당 북조선 분국이잖아. 근데 나중에 가면 이게 남노당 남조선 노동당 하고요. 그 다음에 북조선 노동당이 또 합병을 하거든요. 당을 합친다고. 합당. 그때 박헌영이가 6.25 전에 합당을 합니다. 그럼 이 당이 그때부터 생긴 건데 그것도 날짜가 한참 뒤잖아요. 합당한 거는. 그러게 6.25 직전이니까. 근데 박헌영이는 미군의 스파이로 처형당해 버리는 거죠. 하여튼 북한에 지금 노동당 제가 보기에 한참 뒤에 6.25 직전에 만들어진 이런 당인데 이걸 45년 10월 10일 날 만들어졌다. 말도 안 되게 조작을 해가지고 이번에 80주년이다. 80주년이라고 우기고 있잖아. 45년에 만들어져야지 45, 55하고 25, 80주년 되잖아요. 이것도 새빨간 역사 날조다. 이거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이번에 리창, 서열 2등이 이 80주년 10월 10일 날 가는 거는 아주 이례적이다. 옛날에는 권력 서열 5등이 갔는데 2등이 갔다. 이거는 북한하고 중국이 밀접한 되는 거고요. 시진핑이가 최대한 북한을 예우한 겁니다. 근데 시진핑이가 우리나라 왔으니까 우리가 더 친한 그거 아니에요. 시진핑이 APEC에 온 거는 트럼프하고 세계 단판을 짓는 거지. 이재명은 안중에도 없다. 결론적으로 이재명은요. 미국, 일본에도 버림받고 그러게 자기들이 말 거구라고 하니까 거구는 아니에요. 트럼프나 다카이치 사나이 거구는 아니에요. 여성 아베를 하는데 근데 오히려 북중러한테 버림받고 이쪽 저쪽 전부 앞에서 뺨 맞고 또 뒤에서는 목덜미 맞고 계속 두드려 맞는 정말 이게 심각한 외교 참사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 북중러가 밀접하게 결속되는데 근데 일본하고 미국하고는 이재명 정권은 완전히 물과 기름으로 멀어지고 있다. 이거는 우리 외교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다. 이걸 보더라도 이재명 정권을 빨리 조기에 종식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